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필수적인 생명 원천인 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은 단순해 보이지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과연 얼마나 마셔야 충분할까요?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물 중에서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일반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성인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물의 양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국을 한 그릇 먹는 것이 습관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 국물 자체에도 상당한 양의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 같은 음식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사 후 소화를 돕기 위해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섭취한 물을 합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하루 2리터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권장량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물을 더 마셔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특정한 양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을 섭취하느냐입니다. 물을 마신다고 해서 모든 액체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 속의 수분, 국물, 그리고 식사 후에 마시는 물은 세포를 수분 공급하는 역할보다는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몸이 물을 제대로 흡수하도록 하려면 순수한 물을 마셔야 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간에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식사 직후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물은 단순히 음식물을 위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만 하며 세포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물이 효과적으로 흡수되려면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몸이 실제로 물을 필요로 할 때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때 물은 세포 깊숙이 흡수되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물의 온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차가운 물을 선호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몸이 갑작스럽게 자극을 받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는 면역력 저하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뜨거운 물은 많은 양을 마시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은 선택이며 이는 몸이 부담 없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탄산수는 어떨까요? 탄산수는 일시적으로 청량감을 주지만 건강에 꼭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탄산이 체내에서 과도한 가스를 생성하여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며 미네랄 균형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물을 섭취할 때는 단순히 양뿐만 아니라 물의 질과 함유된 미네랄 성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종류의 물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생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연 미네랄 워터, 생수, 병에 든 물, 그리고 정수기를 통해 정수된 물입니다. 이 중 정수된 물은 최적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 정수기는 돌과 모래를 이용해 불순물을 제거하면서도 천연 미네랄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수 기술, 특히 역삼 투합, RO,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물을 지나치게 깨끗하게 정화하여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정수된 물은 죽은 물이 되어 필수 미네랄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섭취하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정수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최신 정수기가 역삼투합, RO, 필터의 단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수 방식을 결합하여 일부 미네랄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RO 정수 방식은 자연적인 미네랄을 과도하게 제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물을 사용할 경우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로 미네랄을 보충할 것을 권장합니다. RO 정수된 물의 미네랄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여러 기업들이 일정량의 미네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정수된 물은 여전히 중요한 미네랄이 부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담긴 생수를 선택하는데 이 물은 지하수에서 추출되며 미네랄 성분이 조정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병에 든 생수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선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토양에는 석회암이 많아 물속의 칼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칼슘은 필수 미네랄이지만 함량이 너무 높으면 과다 섭취 시 신체의 에너지를 소모시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양과 동양의 미네랄 워터 성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지역 사람들의 생리적 특성과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서양인의 신체를 대형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동양인의 신체는 상대적으로 작은 엔진을 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제가 유럽에 갔을 때 한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긴 소매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열을 강하게 발산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칼슘 함량이 낮은 물을 마시면 체내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남아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양의 미네랄 워터는 일반적으로 칼슘 함량이 높아 신체의 생리적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동양인의 신체는 상대적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높은 물을 계속 마시면 체력이 쉽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에서 판매되는 미네랄 워터는 칼슘 함량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가져온 미네랄 워터를 마셨을 때 오히려 몸이 무겁고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연 미네랄 워터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은 천연 미네랄 워터가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 미네랄 워터는 석회암의 영향을 받아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자주 마시면 오히려 체력이 소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천연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것보다는 미네랄 성분이 조정된 병에 든 생수를 마시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물론 천연 미네랄 워터를 떠와서 가족들과 나누어 마실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물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물이 암 예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물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한번 집을 떠올려 봅시다. 만약 수도관이 끊긴다면 우리는 요리도 할 수 없고 빨래도 못하고 설거지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작은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활동하면서 노폐물이 발생하는데 이 노폐물은 체외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몸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 내부에 독소가 축적되어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핵에 영향을 미쳐 결국 DNA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가 형성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를 보호하고 독소 배출을 돕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관 내의 수분 부족 상태를 갈증을 통해 감지할 수 있지만 세포 내의 수분 부족은 스스로 느낄 수 없습니다. 즉,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세포는 심각한 탈수 상태일 수 있으며 이는 정밀 검사를 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에서 자동으로 흡수되어 세포에 수분이 공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물이 아무런 조절 없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면 세포는 과도하게 팽창하여 결국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이 효과적으로 세포 안으로 흡수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미네랄, 특히 칼륨과 나트륨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칼륨은 세포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성질이 있고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세포 내 수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세포 안으로 이동할 때 물도 함께 끌어들여 세포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시면 이 물은 혈액 속을 떠돌거나 그대로 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려면 단순히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칼륨은 물속에 많이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음식에서 공급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토마토, 바나나, 키위, 순무, 그리고 특히 고구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고구마는 칼륨이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구워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구운 고구마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서 인기가 많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 당 섭취량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구마가 가열되면서 혈당 지수, GI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아지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으며 이는 당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고구마는 구운 것보다 덜 달지만 칼륨과 식이섬유, 그리고 유익한 화합물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껍질 부분에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껍질째 먹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특히 보라색 속살을 가진 고구마. 예를 들면 한국 강화도에서 재배된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물을 마시고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물을 많이 마셔도 여전히 탈수 상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물을 흡수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필수 미네랄, 특히 칼륨이 부족하면 물이 세포 안으로 원활하게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 공급은 단순히 물의 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물을 유지하는 능력에도 달려 있습니다. 피부의 보습을 유지하고 건조함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물과 콜라겐입니다. 물은 세포를 탱탱하게 유지시키고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과 탄성을 지탱하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체내 수분이 부족하거나 콜라겐이 감소하면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빠르게 노화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피부를 떠올려 보세요. 항상 촉촉하고 매끄러우며 생기 넘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며 칙칙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체내 수분 비율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생아의 몸은 약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이 비율이 약 50%로 줄어들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40% 정도로 감소합니다. 세포 내 수분이 줄어들수록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며 생기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피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이라면 단순히 바르는 화장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체내 수분 공급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피부가 맑고 건강해 보이는 이유는 멜라닌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세포 내 수분이 충분하여 표면이 매끄럽고 빛을 잘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좋은 품질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체내 산성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알칼리수를 마시면 pH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알칼리수는 전기분해를 통해 H+와 O 이온이 생성된 물입니다. 이를 마시면 혈액의 pH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혈액뿐만 아니라 세포 내부의 pH 균형입니다. 만약 알칼리수가 세포 내로 충분히 흡수되지 않는다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